왜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자리일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겁니다. 나는 왜 이대로일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분명 노력도 했고 시도도 했는데 왜 결과는 늘 비슷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 SNS를 보면 누군가는 또 새로운 성취를 이뤘고 누군가는 또 한 걸음 앞서 나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성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출발점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생각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하지? 를 먼저 떠올립니다. 제자리인 사람은 시작하기도 전에 나한테 될까? 를 묻고 성장하는 사람은 일단 해보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몇 년, 몇십 년을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어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장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성장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걸었는지, 어제 실수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많이 시도했는데 안 됐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당신이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은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다시 꺼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 충분함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종종 그들의 결과만 봅니다. 승진했다는 소식,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건강해진 모습, 달라진 삶의 방식. 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 그들의 내면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운이 좋거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더듬었고 상사 앞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장했구나. 다음엔 미리 연습을 더 해봐야겠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실수. 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변화 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이 차이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제자리인 사람은 며칠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쪽 재능이 없나 봐.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하는 사람이 더 잘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서툽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서툼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중간으로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고칠 수 없는 결함이 아니라 채워갈 수 있는 빈칸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다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제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곱씹기보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자책하기보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볼까?를 고민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과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나는 예전부터 원래 이랬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과거를 배움으로 바라보고 제자리인 사람은 과거를 증거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비교보다 비교를 먼저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런 생각 대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성장은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변할 수 있다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당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이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실패를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모든 최악의 경우를 그려냅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사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인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자주 떠올립니다. 나는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어렸을 때부터 난 이런 사람이었어. 가족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 그들에게 과거는
배움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한 문장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몸의 세포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지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과거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들도 힘든 순간이 있고, 불안한 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에서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남의 10년과 나의 1년을 비교하고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합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네 번째 특징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중간만 하는 건 의미 없어. 하지만 성장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투름에서 시작됩니다. 어색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의욕이 안 생겨. 하기 싫은데 어떡해. 제자리인 사람들은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놔둡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도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건 습관이 아니라 기분입니다. 습관은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이런데 나는 안 되는 건가? 천만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제자리인지조차 모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중한 걸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하는가? 그걸 알고 나면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궁전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 중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문장은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생각대로 산다고?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는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했는지, 어떤 감정을 선택했는지, 그 모든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 냄새 참 오랜만이네. 공기가 상쾌해. 똑같은 비, 똑같은 상황. 하지만 두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오늘은 최악의 날이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괜찮은 날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외부의 일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 일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괴롭힌다. 다시 말해,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하루는 무거워집니다.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싫어하는지 아니면 그냥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진짜 위험인가? 아니면 상상 속 위험인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과거인가? 미래인가? 아니면 현재인가? 그는 황제였지만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해. 좋은 기회가 와야 해. 운이 따라줘야 해.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꿔라. 환경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량, 똑같은 월급, 똑같은 환경. 한 사람은 매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나를 지치게 해. 의미 없는 반복이야.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5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성장해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똑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회색 렌즈를 끼면 세상은 우울해 보이고 맑은 렌즈를 끼면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렌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왔다면 그 패턴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생각들로 만들어진다. 오늘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 어제 실수했을 때 당신이 품은 마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 그 모든 것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생각은 당신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인 사람의 차이를 받고 생각이 삶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됩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단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이 작은 습관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일단 멈추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상당수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아, 이건 내 상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성장은 남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나아졌을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물을 한 잔 더 마셨어. 오늘은 짜증을 한 번 덜 냈어. 오늘은 책을 2페이지 읽었어. 이런 작은 것들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한 달 후 당신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이세요. 뭔가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아,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다음엔 저 부분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니까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된 일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5분 규칙을 적용하세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의욕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딱 5분만 해보자. 운동을 하기 싫으면 딱 5분만 걷자. 공부를 하기 싫으면 딱 5분만 책을 펼쳐보자. 글을 쓰기 싫으면 딱 5분만 써보자. 신기하게도 5분만 시작하면 대부분 계속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흐름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5분만 해보세요. 여섯 번째,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맛있는 식사를 했어. 누군가 내게 미소를 지어줬어. 이 습관은 뇌를 긍정 모드로 바꿔줍니다. 우리 뇌는 자주 찾는 것을 더 잘 찾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다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감사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문장을 반복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어제보다 나아질 거야.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이 7가지 방법은 모두 작고 간단합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장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가? 오늘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저녁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가? 이 작은 순간들이 한 달, 1년, 10년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충분함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자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방향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특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두렵고, 그들도 불안하고, 그들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다르게 생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안 될 거야 대신 한번 해볼까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대신 나는 변할 수 있어를 선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대신 어제보다 나아지면 돼를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당신이 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상조차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기억하세요.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건 사실인가 상상인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이번 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다음 달의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올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내년의 당신을 만듭니다. 작은 생각들이, 작은 행동들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만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스스로에게 좋은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실패했을 때 자책하는 시간을 1분만 줄여보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괜찮은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작은 선택을 하나 하면 됩니다. 성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슨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이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을 믿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영상이 떠오른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오늘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